네, 배움마당 학생분들 안녕하세요. 과학 읽어주는 과학자들 사이언티스트의 이온 마루입니다. 원래는 3월부터 센터에서 만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시죠? 혹시 PC방이나 노래방 가 있는 친구들 없겠죠? 아마도 당분간 배움마당은 아마 이렇게 유튜브로밖에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는 직접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기로 해요. 자, 오늘은 무엇 할 거냐? 마루님, 오늘 할 컨텐츠 읽어주시죠. 네, 오늘의 토크 콘텐츠, 과학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네, 많은 배움마당 친구들을 만나보니 의외로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 자세하게 과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면 또 쉽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하얀 옷 입고 머리 산발하고는 이상한 기기 같은 거 만드는 사람, 뭔가 전문적인 사람, 공부하는 사람, 이 정도밖에 모르시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초딩, 중딩 때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진짜요? 네, 그냥 멋있어 보여서 과학자 돼야겠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긴 됐네요. 그런가요? 아마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과학자는 무슨 일을 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마루님이 말씀해 주시죠. 과학자란 세상의 비밀을 파헤치는 사람입니다. 좀 어렵게 가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변화를 연구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확립하는 사람이 과학자인 셈이죠. 과학자는 연구하는 초점을 어디에다 두는지에 따라 여러 분야로 나뉩니다. 물체 간 상호작용이나 물체의 에너지 및 운동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과학자는 물리학자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과학자는 화학자라고 하며, 살아있는 생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과학자는 생물학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자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크게 분류하면 무언가를 만들고 개발하는 공학자와 우리가 흔히 과학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로 실험실에 박혀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는 이학자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화학, 생물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등의 학문 속 소분류들까지 생각하면 과학자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죠. 게다가 과학도 점점 세분화되어 가고 각각의 분야가 깊어지다 보니 과학자의 종류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과학자의 종류는 총 몇 가지다 라고 콕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저는 화학과 학생입니다. 만물을 이루는 기본 물질을 원소라고 하고, 이 세상에는 약 120가지의 원소가 존재하는데요. 화학과에서는 이러한 원소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 공부하며 우리가 직접 새로운 반응을 만들어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주로 무엇을 배우나요? 되게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데, 지구에 존재하는 탄소 화합물들의 구조와 반응에 대하여 탐구하는 유기화학, 철과 같은 금속 원소의 반응에 대해 탐구하는 무기화학,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연구하는 생화학 등을 배웁니다. 이외에도 분석화학, 계산화학, 양자화학 등 많은 분야가 존재합니다. 저는 전자공학과인데요. 전자공학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전반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다루는 분야가 대단히 넓은 학문인데, 로봇도 만드는 데도 전자공학이 들어가고, 인공위성이나 로켓, 우주 탐사선 만드는 데도 쓰이고, 자동차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하여튼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는 만능 분야입니다. 덕분에 공부해야 할 양이 다른 전공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많은 게 흠이긴 하지만요. 혹시 무언가를 발명하고 개발하고 싶은데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자공학과를 추천합니다. 혹시 컴퓨터 공학과는 좀 다른가요? 전자공학이?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죠. 전자공학이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것이라면 컴퓨터 공학은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좀 유식하게 말하자면 전자공학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컴퓨터 공학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 하시면 컴퓨터 공학을 선택하시면 돼요. 게임도 프로그램의 한 종류니까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마루님은 왜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과학을 배우기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재미있다고 느꼈고, 이로 인해 과학이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학에 푹 빠졌습니다. 중학교 때 과학 동아리에서 동네 하천 생태계 관찰, 교내 과학 축제 도우미 등 여러 활동들에 참가하고 각종 과학 및 수학 서적들을 즐겨 읽게 되면서 과학부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학부에서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이라는 분야를 접하고 이를 공부하는 데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과학자, 그 중에서 화학자의 길을 걷기를 결정하여 과학기술원에서 화학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마루님이 책으로 과학을 배우셨다면 저는 몸으로 과학을 배운 편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대단히 많은 편이었는데 덕분에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관찰하고 다녔어요. 이상한 곤충 같은 거 막 잡아오기도 하고, 돌 같은 거 막 주워오고, 밤 되면 별 보러 나가고. 저희 집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개울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서 거의 매일 살았어요. 거기엔 도롱뇽이 많이 살았었는데 그런 거 막 잡아다가 키워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관찰하다가 책도 종종 찾아보고 했고요. 이러다 보니 나는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했고, 결국은 과학자의 길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 같은데요. 과학자의 자질이라 그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마루님 어렸을 때 책 그거 읽어보셨죠? Why? 네, 저야 뭐 읽어봤죠. 우리 학교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그거 안 읽어보신 분 없을걸요? 요새 Y 시리즈 자매품으로 하우였나? 그것도 나왔던데? 그 책 이름이 왜 Why인지 아시죠? 네, 과학하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Why?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왜? 이죠. 맞죠. 저는 과학자에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 이 왜라는 질문을 얼마나 잘 던지는가라고 생각해요.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왜 일어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하죠. 유명한 과학자인 리처드 파인만도 인터뷰에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당장 뉴턴의 중력에 관한 이론이 왜 사과는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가?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죠. 왜라는 질문은 정말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서 저는 항상 새로운 경험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새로운 호기심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제가 산으로 들로 쏘다니면서 관찰한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처럼요. 그리고 좀 의외겠지만 영어 능력을 미리 갖춰놓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학교라는 곳에 들어와서 과학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전부 영어예요. 덕분에 공부하기 참 재미있죠. 한국어로 써놔도 모르겠는 것들을 영어로 배우면 진짜 죽을 맛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과학 자료들을 읽는데 어려움이 생길 경우 과학학습에 지장을 겪을 수 있고, 향후 외국인 과학자와의 교류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과학자란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금은 과학자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증이 해소되었나요? 아직 여러분이 어리고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아직 많습니다. 혹시 아직 꿈이 없다고,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르겠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재밌는지, 무슨 일을 하면 뿌듯할지에 대해 천천히 고민한다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일도 생길 거라 굳게 믿습니다. 혹시 영상에 나온 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영상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 읽어주는 과학자들 사이언티스트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